안녕하세요. 정상가치입니다. 부모님, 혹시 아침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어나, 학교 늦는다, 밥은 먹고 와야지. 정말 목이 쉴 지경이죠.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더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은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에 늦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모님의 반응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확실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갔어요. 버스는 10시 5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지각을 자주 하던 한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버스를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도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아이들은 왜 안 들어가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계만 보고 있었죠. 아이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급했죠. 9시 전에 출발을 해야 했거든요. 겨우 어머님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학생을 빨리 보내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죠. 다른 아이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요. 또 체험학습 장소에서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면서 다시 그 학생의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학생이 늦으면 체험학습 장소에 데려다 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독촉하는 말투로 들렸나 봐요. 그럼 그냥 안 보낼게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학생이 무거운 가방 메고 뛰어와서 차에 간신히 탔습니다. 버스에 가장 마지막으로 탔어요. 솔직히 화가 났죠. 사람인데 화가 났는데 너 때문에 지금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아? 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저도 너무 격앙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체험학습은 아주 재밌게 끝났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를 탈 때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체험학습 때만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여러 책을 들춰보다가 우연히 이승희 작가님의 기록의 쓸모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기록하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의외의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케터의 일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 옆에서 공감하고 위로해야 한다. 이 문장을 읽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꼭 마케터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저를 비롯한 부모님들께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관심과 애정, 그리고 공감과 위로를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늘 학교에서 경찰 또는 판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떠들지 마, 싸우지 마, 숙제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바빴던 거죠. 아마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방 상태를 보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서 계속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경찰, 판사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아이를 위로하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잊게 됩니다. 만약 제가 체험학습 당일 그 아침에 버스 앞에서 그 학생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아이는 주눅도 들고 기분도 나쁘고 체험학습 때도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잔소리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우리는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도 없고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없게 되죠. 즉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나 판사가 아니라 아이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를 제대로 보기. 둘째, 공감과 위로로 아이의 마음에 닿기. 셋째, 긍정적인 영향력 주기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첫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늦었어? 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땀 흘리면서 뛰어온 아이를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처럼. 둘째,
공감과 위로를 통해서만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선생님하고 애들 기다리느라 힘들었어. 가 아니라 뛰어오느라 힘들었겠다.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이미 부모님께 혼나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침에 10분만 더 먼저 일어나 볼까? 엄마가 또는 아빠가 깨워줄게. 같은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가정에서든 우리는 아이의 부족한 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이의 잘못을 심판하는 판사가 아니라 경찰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제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아이가 집에 오면 혹은 아이의 방문을 열 때 늘 하시던 말씀 대신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고 오늘 저녁 딱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왜 그랬어? 가 아니라 하루는 어땠어? 아이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찰이나 판사라는 옷을 벗고 진정한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이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시는, 댓글을 보시는 다른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제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